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3월 들어 두 번째 시행되는 일요용마일인 3월 8일 일요용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픈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저는 공으로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토경마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 먹으려고 감나무 밭에 가만히 누워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싼 똥은 누가 치워주지 않아요.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워야 되고, 감을 먹고 싶으면은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흔들던, 아니면은 감 따는 나뭇가지를 들어서 감을 따든, 아니면 시장 가서 감을 사 먹든, 이렇게 해야지. 감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있다고 해서 감 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넣어주지 않습니다. 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딴 똥인데 누가 치워주지 않아요. 내가 치워서 내가 갖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정리를 해야 돼요. 지난주 결과물이 좋지 못했다 해서 이번 주에 더 잘하겠다, 말만 해선 잘하지 못하죠. 지난주보다 이번 주를 더 많이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를 더 잘하려면은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더 잘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에 대한 땀과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켜질 수 있어요. 3월 1일 경마가 일요경마였고요. 3월 8일 경마가 또 일요경마입니다. 그래서 어제 토경마는 3월 첫 번째 시행됐던 토경마지만, 오늘 시행되는 3월 8일 일요경마는 3월 들어 두 번째 시행되는 일요경마일입니다. 제 똥은 제가 치웁니다. (1000m로) 시행되는 일경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4번마 환희의 순간입니다. 환희의 순간의 조교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살아있다. 살아있다. 마필이 완전히 살아있다. 너무 나대는 게 걱정일 정도로 마필 자체는 완전히 살아있는 마필이 바로 4번마 환희의 순간. 처음에는 10번마 샤인클로버가 문세영 기수의 연속 기승이기 때문에 눈이 좀 많이 갔어요. 원래는 가져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4번마 환희의 순간에 주중에 그 조교 때 모습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200에 나왔거나 1300에 나왔으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1000m에 나왔다는 얘기는 나름 5조에서도 딱 적합한 출주라고 생각을 해요. 딱 거리에 맞춘, 그러니까 마필의 습성 대비 거리, 이런 게 딱 맞춘 것 같아요. 해서 저는 4번마 환희의 순간은 마필도 좋고, 마방에서도 레이스에 대한 선택도 잘했고, 그리고 편성을 봐도 그렇고, 가장 우위에 있다. 배팅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군산 6군의 경주입니다. 12마리의 출주예요. 어제도 그랬지만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의 특징이 짱짱을 말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세영이가 아니라면은 손대기 어려운 말, 세영이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손을 대줘야 되는 말, 세영이가 아니라면 빼야 되는 말인데
세원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민해줘야 되는 말, 이런 말 많이 타거든요. 12번마 수입 2천도 역시 그런 의미로 봤을 땐 같은 동의선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마필이고, 5번마 오피세미가 일단 직전 경주 여유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주목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제가 잠깐 시작 전에 문세영 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12번마 수입 2천이 직전 경주 개바닥을 쳤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보면은 배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마필 자체가 그냥 손쉽게 손을 딱 놔버리기에는 너무 좋다는 겁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고, 5번마 오피세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줄 탔다고 보기에는 걸음빨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서승훈 기수 교체됐는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데뷔전, 이전 통하면서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직전 대비해서 직전 레이스를 우연으로 보고 들어가면은 이번에 굉장히 배팅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5번마 오피세미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출주마 중에서 어떤 인기도를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인기도를 가지고 동의선상에서 평가를 한다면은 저는 5번마 오피세미의 성장의 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장에서 좀 봐야겠지만 12번마 수입 2천은 단순히 직전 경주의 바닥이라고 해서 좀 어렵지 않겠어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식의 배팅을 선택을 하시던 간에 쉽게 빼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국내산 육군 경주고요. 12마리의 출주입니다. 제가 토경마 때 추천 경주를 선정함에 있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좀 가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세게 때립니다. 제가 월요일날 복귀를 통해서 차기 경주 1순위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다음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차기 경주의 상대를 가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마필들은 저는 다 때립니다. 이번 경주 12마리의 마필이고, 일단은 8번마 보라존과 12번마 감동의 챔피언이 직전 경주 입상마들입니다. 말도 더 좋아졌고요, 직전 대비해서. 내측의 4번마 제피로스도 상승 요인이 상당합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께서 믿고 그냥 시원하게 들어가도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안 하고 세게 들어가도 되는 마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 3경주를 금일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로 세게 한번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꼭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시작합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9대의 마필이 출주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이제 고민되는 게 그런 거죠. 정한킨이 공백기가 좀 있습니다. 16주 만에 출주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공백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지금 도대체 고민스럽죠. 미미의 오자매, 카리스마 퀸, 직전 경주 전부 해당 군의 입상마들입니다. 약한 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마필 다 지난 경주 상대를 이길 때 압도했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어요. 결국 미미의 오자매도 그렇고 카리스마 퀸도 그렇고 직전 경주 기승했던 기수들이 잘 탔습니다. 잘 타고 입상했던 마필들이에요. 그러면 정한킨이 공백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직전 경주 상대를 이길 때 완전히 압도했던 모습. 그러니까 미미의 오자매라든가 카리스마 킹 같은 경우는 상대마를 압도하는 류의 마필은 아닙니다. 결국 정한킨의 상태가 문제가 없다면은 능력으로 봤을 때 사이즈로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여기에만 주목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사실 직전 경주 카리스마 퀸에게 지기는 했지만 8번마 주얼리 파티 역시도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승군전에 어찌 보면은 경험치가 덜 된 상태에서 당시 레이스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전개였거든요. 그 당시 레이스를 보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레이스를 굉장히 힘들게 이끌었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썬버스터한테 선행을 뺏기고 나서 힘겹게 레이스를 끌다가 결국 카리스마 퀸한테 반마신 졌어요. 반마신. 물론 직전 대비해서 이게 뭐 평가를 봐서 뭐 부담 중량이 더 올라가기는 했는데 마필에 대한 능력은 저는 8번마가 3번마한테 밀릴 게 없다라는 기본 평가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똑같이 붙었을 때 저는 오히려 8번마가 3번마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림도 좀 그려지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번 경주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자, 결국은 9번마가 공백기를 가지고 출주하는데 인정할 만큼의 안정이냐, 아니면 카리스마 킹과 미미의 우자매가 입상이 나오긴 했지만 꾸역꾸역 기수가 잘 탔기 때문에 입상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오히려 8번마 주얼리 파티가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자유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미미의 오자매가 입상 그 당시의 그 과정이라든가 내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카리스마 킹보다 좀 더 우위를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미의 오자매가 좀 더 나은 것도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 레이스는 저는 일단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좀 더 머리를 쓰겠습니다. 한 번 더 2차 분석 이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섣부르게 들어가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말고 제가 이제 일요일에 예상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예상글의 그 글에 제가 이걸 최종적으로 뭘 선택할 것인가를 판단할게요. 아직까지는 섣부른 판단하기엔 조금 어려워. 이거는 분석이 좀 더 세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최종 판단을 제가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려니까 요거는 제가 일요일날 최종 예상글을 올릴 때 그때 최종 그 마필에 대한 그걸 갖다가 제가 올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단거리입니다. 5군 경주. 8번마 꽈트리가가 이만은 참 재밌는 게 능력 검사를 1분 02초 때를 끊었는데 데뷔전에서 1분 02초 9로 결승선을 통과를 했고, 그 다음 경주에서 지고 그 다음 경주에선 11번 게이트에서 선입전개를 타고 입상을 했어요. 요거는 서승훈 기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마필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적응력이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마필이 8번마 꽈드리가고요. 제가 봐도 조교 때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체중이 불면서 힘이 붙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마필이 바로 8번마 꽈드리가. 이번 경주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승군전인데 편성은 세게 붙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마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마필은 직전 대비해서 더 힘이 붙은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꽈드리가는 한 번 더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여러 가지로 경우의 수가 많을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꽈드리가에 대한 능력은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000m 혼합 4군의 경주고요. 요거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경주는 아니에요. 이거다 싶었을 때 딱 하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 놈만 두들깁니다. 한 놈만. 딱 한 놈만.
체이징 달러스. 이 한 놈만 조집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저의 승부 경주인데, 저는 체이징 달러스 2월 달에 그 조교를 통해서 실전의 변화. 단순히 입상을 했고 매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움직임을 가졌느냐가 저는 굉장히 더 포인트를 가지고 보는데, 저는 이 체이징 달러스가 2월 달 레이스를 통해서 정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기다리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이건 기다리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6경주를 금일경마의 두 번째 승부처로 후다를 까고 들어갑니다. 3번마 체이징 달러스를 놓고 때립니다. 이거를 놓고 때립니다. 놓고 때리는 경주로 이번 주 6경주를 금일경마의 두 번째 승부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4군의 경주고요. 10마리의 출주입니다. 8번마 캡틴 노드. 그러니까 뭐 이 마필은 약대강 강대 약 같아요. 그러니까 센 놈들하고 붙으면 그러니까 약점이라기보다는 한계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센 놈들 급의 경주는 아니에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중급의 그 마필들하고 뛰는 경주거든요. 직전에 승자와는 졌는데 저는 그냥 질 말한테 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번 경주는 다수의 마필들이 뭐 4세, 5세, 6세 뭐 나올 거는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레이스를 치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이즈 없다. 뭐 이런 마필들이 뛰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8번마 캡틴 노드의 당일 그 인기도가 뻘이 아니다. 능력이다. 이렇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저는 현장 이상만 없다면 3번마 메세타의 기술교체 웬만하면 한 방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장 이상이 없으면 저는 웬만하면 3판이 되지 않겠느냐. 38 광땡처럼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저는 웬만하면 3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일단은 8번만 인정하고 3번마의 현장만 보고 확인되면 이거는 웬만하면 38 단통으로 욕심을 좀 내고 싶은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3군의 경주입니다. 12번마 천망이 직전 경주 인기도 1위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콩코드2하고 천망하고 한 방을 때리는데 중요한 건 천망이 그렇게 느낌이 세게 없다. 이거는 터질 수 있는 여유도 좀, 생각도 좀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좀 그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뭘 추천했냐면은 111 한 방을 때려놓고, 저배당이지만 한 방 때려놓고, 뱅크온 너브를 놓고 111을 받쳐라. 그랬더니 배당이 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망은 직전에 제가 현장 보고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개판이더라고요. 현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일단 제 눈엔 개판이었어요.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조건 자체가 완벽했기 때문에 와, 쉽게 못 지우겠더라고요. 근데 잘렸어요, 결국은. 근데 이번에도 조교 때 모습은 어떤 느낌이냐면 더 좋아질 게 없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천망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이마필이 조교 때 엄청나게 좋았어요. 근데 현장에서 개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천망이라는 말은요, 제가 지금까지 데뷔 전부터 쭉 지켜보면서 현장이 그렇게 나빴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정말 천망이었나라고 할 정도로 지난번에는 말 상태가 완전히 진짜 와,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이었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조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에 들어오는 그 과정성에서 나왔던 그 일시적인 문제였느냐, 이것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해서 저는 이번 제 8경주 12번마 천망은 현장 보고 좀 판단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판단해야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요. 이게 판단이 정확하게 안 서버리면은 그림 자체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저는 이번 제 8경주 12번마 천망의 현장 상태까지 보고 일단 최종적인 안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700m 2등급. 그러니까 그 외산마든 국내산마든 1, 2군은 이제 1, 2군이 아니라 1등급, 2등급, 뭐 나머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레이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군책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어요. 락슈미와 샌드위즈가 일단은 마방에서 동일 출주인데, 락슈미는 장거리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1700 단거리 나오면서 55 부담량이 늘었고, 샌드위즈는 직전 경주 기수가 잘 탔다는 느낌, 아까 말이 세다는 느낌보다는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말을 탔다. 왜 문세영이가 한 해 160승을 하고 1000승을 쉽게 넘기고 박태종의 버금가는 기수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지를 진짜 정확하게 보여줬던 게 지난번에 샌드위즈. 근데 이번에는 1700의 최외각.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그래도 선우선마권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6번마 에이스 임팩트 같은 마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지죠. 힘이 좋은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는 상대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에이스 임팩트 같은 경우는 장거리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거리보다는 장거리에서 걸음이 더 나오는 말. 근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앞선이 강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경주에서 진행이 된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다고 보고 있고, 앞에 가는 마필인 8번마 아이스에이 후데이, 5번마 만방, 9번마 슈퍼서프가 과연 장담할 수 있는 앞선 정계마들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6번마 에이스 임팩트처럼 힘이 좋은 말, 동일 조건에서 락슈미와 같은 전개를 뛴다면 저는 무조건 락슈미 정도를 이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6번마 에이스 임팩트가 저는 이 마필의 첫 번째 입상도 여러분들하고 크게 재미를 봤던 마필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이 3번의 입상이 나왔는데 1월달 경주를 제외하고 2번의 입상은 크게 재미를 봤던 마필이에요. 에이스 임팩트는 장거리 말입니다. 해서 오히려 이 마필은 하위군보다는 상위군에서 더 안정적인 걸음이 나올 여지가 분명히 더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6번마 에이스 임팩트를 이번 경주 55라는 직전 대비해서 늘어난 부담 중량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조건이라든가 그림을 그렸을 때 오히려 안정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면서 9경주 6번마 에이스 임팩트를 세게 보는 정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경주가 10경주 1900m 1등급 레이스입니다. 요게 이제 금일경마의 3번째 승부처가 됩니다. 기수가 교체가 된 빅컬린, 꾸준한 전력의 언비터블, 요게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을 시원하게 한번 씹어버리고 자신있게 배팅이 가능한 경주로 보고 들어갑니다. 이번 제 10경주 기다렸던 일군 관리마가 출주했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배팅 한번 들어갑니다. 1900m 1등급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번 제 10경주를 정석의 마지막 승부처이면서 메인 경주로 세게 한번 꽂아 넣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의 마지막 경주의 11경주입니다. 1400m 2등급 경주고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저는 이 레이스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전개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 레이스가. 그러니까 순발력 있는 말, 선임마, 취마 다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압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마하나임이 최근에 그 흐름을 보면 가장 유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유리함을. 저는 근데 이 레이스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과연 이 레이스 전체적인 전개도를 그렸을 때 가장 유리함을 갖고 있는 마필은 뭐냐? 14마리 경주는 선행마가 유리합니다. 앞에 가는 말이 유리합니다. 근데 기왕이면은 게이트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앞에 가는 말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직전에 마하나임이 썬기어를 오마신차로 이겼어요. 근데 마하나임이 탔던 전개와 썬기어가 탔던 전개를 보면 썬기어는 제 전개를 안 탔고요. 마하나임은 완벽한 전개를 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바뀌었어요. 지난번에는 마하나임이 3번 게이트고 썬기어가 10번 게이트. 근데 이번에는 썬기어가 줄 탈 수 있는 1번 게이트고 마하나임은 그대로 2번. 근데 중요한 거는 부담 중량이 플러스 알파 2.5kg입니다. 보통 1kg를 기수들이 4마신으로 따져요. 그럼 따지고 보면 10마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산술적인 계산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그런 거죠. 썬기어가 지난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정상적인 전개를 타지 않은 상태에서 5마신을 줬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는 1번 게이트에서 부담 중량의 차와 이 조건에 더구나 초보면 18조의 초보면이라면은 이거는 마하나임을 이기는 경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경주가 바로 이번 제 11경주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만한 경주고요. 굉장히 정말 타이트한 경주입니다. 해볼 만한 경주예요. 자, 그 중심에 1번마 썬기어가 딱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11개 경주 전부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 똥은 누가 치워주지 않습니다. 제 똥 제가 치울게요. 이대용만 편하게 오십시오. 정석이 싼 똥은 제가 치울게요. 이대용만 1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